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도시 재생이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중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창원시 사회적 주택은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의 모델로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경남도 공공건축과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번 사업으로 탄생한 주거지를 공동홈, 사회적 주택, 또 완월 달빛 마을 여러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합니까? 우선 여기 이번 사업 성공시킨 박진석 교수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요. 축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이제 집을 몇 번 지어봤는데 집 한 채만 지어도 제 집을 짓는데도 심지어 주변 이웃 그리고 집을 짓는 여러 이제 하도급 작업자들과 갈등 그다음 수많은 잡음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공동체 주택을 커다란 회사도 아니고 조그만 이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완성한다는 건 주변의 여러 주체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 모두가 만족하는 어떤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질문하신 공동홈 그리고 사회적 주택 완월 달빛 마을 이 세 개의 이름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홈은 쉐어하우스라고 요즘 이제 집 하나의 공간 안에서 여러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주택들 유행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이야기 쉽게 하면 공동주택이 있고 지금 이번에 한 건 공동홈이잖아요. 공동주택은 더 큰 개념, 여러 주택들이 모여 사는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대형 놀이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고 공동홈은 작은 가정 안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침실은 개인이 쓰는데 욕실, 그다음에 세탁실, 그다음에 요리실, 다용도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약간 물리적 개념이고 사회적 주택이라는 이제 단어는 그 물리적 개념을 좀 더 넘어서 사회적인 역할까지 이제 포괄 아우르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그 공동으로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침실을 쓰고 거실에 나와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공동 작업을 하고 또는 이제 그 어려운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하면서 서로 사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의미가 이제 사회적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산의 완월동에 이름이 이제 완월 달빛 마을로 정했는데요. 그 이제 마을의 실제 마을의 이름이고요. 이 이름은 그 이제 최치원 선생님 옛날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님이 이 마을에서 둥근 달이 잘 보인다 그래서 완월동. 그 이 유사한 그 옆에 마을들도 보면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마산 하포구에 이제 꽤 이제 은거를 하시면서 시를 많이 쓰셨는데 월령대, 월령동, 그다음에 월포동, 월남동, 반월동 전부 다 이렇게 달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 많이 지명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새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고유 명사가 된 거고 좀 전에 공동홈이나 사회적 주택은 꼭 우리 마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주택 사실 우리 지역에선 상당히 생소한 이름인데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좀 해주셨지만. 사회적 주택은 우선 사회적 경제 주체 그러니까 뭐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협동조합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기업을 우리 이제 소위 개미라 그러죠. 주식 용어로. 이제 소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 기업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경제적 주체들이 임대업자가 아닌 그 주체들이 뭐 창원시나 LH나 이런 데서 만들어준 주택 그 주택의 운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업자 스스로 임대업자가 되면서 자기들이 또 수익도 창출하고 공동체를 이제 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대형 임대업자한테 이런 관리 주체를 맡겼는데 지금은 그 시민들,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영을 맡기기 때문에 네. 그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 배분하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네. 절반 이하로 이제 기존의 임대주택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 네. 굉장히 긴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장점이 있고요. 이번에 지금 최초로 경남 최초로 사회적 주택이 이제 만들어진 셈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 이런 식의 사회적 주택은 LH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도에 이제 전면 철거식 재개발하면서 네. 원주민들은 무조건 다 쫓겨나고 맞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 그러면서 공동체 붕괴되고 둥지 네.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또 보상금 작은 것 갖고는 또 이렇게 삶을 꾸릴 수도 없는 네.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 나아진 게 이제 LH에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공공 임대주택들을 많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마산에서 하게 된 건 사회적 경제 공동홈 이 경우는 수요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예. 하고 관리 주체도 본인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 이 사업은 이 집만 만든 게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샛들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샛들마을 사업은 뭐냐면 이 공동체 주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가스, 그다음에 주차장 또 최소한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폭을 확충해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마을을 갖춰야 될 요건을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그 샛들마을 사업 돈과 또 창원시 돈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들어가서 됐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네. 이번에 이 사업은 이제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동 2개 네. 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 시설 1개동 이렇게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자, 이번 완월동 사회적 주택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박진석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업을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성공을 하리라고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처음 사업 의뢰를 받았을 때 사실 주택 사업이 아니었고 네. 저희 이제 할머니 집을 수리를 하고 이제 남는 땅에는 이 그 쌈지 공원을 네.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그 집을 첫 번째 수리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 만큼 노후했던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집을 고치다가 사실은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수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이분들께 이제 제 매입 비용을 드리고 이제 다른데 이제 그 이주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2014년 창원이 집값이 상당히 이제 비쌌을 시기였어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사실은 없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주택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이렇게 한번 합의를 했었고요. 네. 당시는 LH 말고는 이제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가 이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창원시가 이제 뭐 스스로 이제 그 임대주택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LH에다가 위탁 운영을 요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저희가 저희 공동주택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그 주거지를 조금 운영하고 싶기도 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100% 다 재정착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당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지원 조례도 없었고 뭐 주차장 관련된 법안도 없었고 네. 뭐 운영 지침에 관한 법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무모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때 사업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9% 정도 봤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이 공동홈 중간에 옛집 한 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도시재생의 한계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재정비 사업들 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공동주택을 대형 건립을 할 때 그게 이제 다 저기 기존 주민들한테 이제 매각 동의서를 받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100% 동의를 안 해도 적정 숫자가 되면은 강제 집행을 해서 사실은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생 사업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제 주민들이 100% 동의를 안 해서 사업이 이렇게 철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 안에서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뭐 하나의 의견에 다 100% 동의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네. 각자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음.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여건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뭐 같이 뭐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한 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에 당연히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그 공로나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택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향은 큰 맥락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이제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음.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럼 사실 그 팩트 자체를 그대로 저희는 사업에 담았다고 보고요. 음. 저희가 한 3년 동안 그분의 사실은 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사실은 뭐 공무원부터 활동가까지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뭐 돈을 따로 추가로 드리고 뭐 음. 어떤 그런 상황을까지는 개인적으로 연계해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분의 동의 하에 사실은 이제 그분은 협동조합이 들어오지 않으시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조건으로 음. 저희가 이제 나머지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쩌면 뭐 주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직 사회적 주택이 좀 생소한 단어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LH 중심, 즉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의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뭐 지자체나 도민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사회주택이란 말은 이제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저희 사업이 처음으로 쓴 거고요. 네. 못 썼던 이유는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사회주택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주택이라고 했지만 서울시처럼 어떤 법령에 의거한 아니면 조례에 의거한 사회적 주택이라는 법적인 명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개념상 이제 단어이고요. 지금 현재의 저희 이제 경상남도의 이제 주택 정책은 뭐 민간 주택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LH가 이제 뭐 이렇게 중앙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 집행하는 이제 그 임대주택 사업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서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가포에 또 신규 개발을 또 수요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개발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추가적인 개발도 또 있어요 LH에서 하는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음. 여겼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이제 사회적 주택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존 주거지의 주민들의 수요를 이렇게 모아서 그 수요와 여건에 맞춰 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탑다운으로 내려오던 어떤 주택 건립 방식이 바텀업으로 이게 주민의 조직부터 해서 전문가랑 함께 뭔가 설계를 하고 그들의 여건에 맞는 어떤 방향이 만들어져 간다면 네. 아마 LH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뭐 대단히 어떤 뭐 5천 세대 뭐 이렇게 3천 세대 뭐 이렇게 개발은 되진 않겠지만 음. 어떤 소규모 저희처럼 뭐 100호 미만의 주택에서는 굉장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주택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입주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입주자분 저희 할머니들이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뭐 오랜 세월 동안 저기 이 집 하나 짓는데 기다린다고 그냥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사회적 그 협동조합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좀 우리 함께 좀 아름다운 완월동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진석 교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경남도 공공건축가인 유진상 교수께서는 이번 사회적 주택이 뭐 성공 실패를 좀 떠나서 어떤 의미를 좀 지닌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회적 주택 사업은 이 경남에서 최초로 한 게 아니라 2016년에는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9년 이제 올 상반기 통계이긴 합니다만 전국 8개 시도에서 30개 동을 이미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 이제 한 406호가 이제 여러 운영 주체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대부분 LH 주도로 이게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입 임대 주택들을 여러 관리 주체를 대학이나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찾아서 네. 관리를 맡겨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한 사업의 의의가 있는데 네. 완월동 경우 12개 가구 중에 9가구가 기존 거주자입니다. 네.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맞아요. 다른 지역 대부분은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곳에 원래 살지 않던 다른 주민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모아서 마을을 꾸려놓은 형태인데 이번에 원래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그 나이도 그냥 거의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고요. 그분들이 더군다나 완월 달빛 사회적 협동조합에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스스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운영한 주체가 돼서 예.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서 네.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겠다고 예.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뭐 카페나 국수집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그 마을 집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사용하시고 더 이제 만약 이윤이 창출되면 좋은 일에도 환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 보면 실제로 이 원 주민들이 땅과 집 보증금 해봤자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네. 그걸 또 출자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는 다시 어디서 집을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 이제 공동 출자를 한 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 말씀처럼 이번에 주민들이 공동 경제 활동을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완전히 아직까지는 자립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네. 샛들마을 사업이라는 게 이 공동주택 공유홈, 공동홈 하기 전에 사회 간접 자반 기반을 다 깔아줬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과제이자 의무인데 그것들이 적정히 합쳐졌을 때 이게 성공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지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사회적 주택이었고 네. 이 안에서 운영 주체들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두레나 품앗이가 있었잖아요. 그 개념하고 비슷한데 일단 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서로 우리 서민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제 일을 도모하는 거고 네. 그 일들이 보통 보면 이제 일자리 주거나 육아, 교육 그다음에 인간 전 생애 주기에 관련된 영역들이 이제 되게 많고 네. 거기서 이제 이윤을 남으면 이제 상생에 필요한 어떤 다른 또 공공의 선을 위한 것들을 창출합니다. 보통은 지금 사회적 경제 활동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적인 원주민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변화. 이번 사회적 주택이 좋은 롤모델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주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좋은 결과로 도내 사회적 주택의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